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레스터 시티와의 2024-2025 시즌 개막전 무승부 이후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 허스퍼의 전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는 대부분의 매체들이 에버튼과의 홈 경기 2라운드 경기에서만큼은 토트넘이 압승을 거두면서 서력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충격적인 패배까지 당할 수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현지의 승부 예측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고 또 한준TV 역시 직접 분석한 내용을 통해서 이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경기 일정입니다. 브라이튼이 에버튼을 상대로 한 개막전 3대0 완승으로 승점 3점에 골득 실차 플러스 3으로 현재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아스널 같은 경우도 울버햄튼의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2위에 올라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입스위치 타운의 2대0 승리, 첼시의 2대0 승리 등을 거둔 리버풀과 맨시티가 아스널과 함께 공동 2위인 상태입니다. 1라운드 경기에 승리한 팀들이 상위권 순위에 포진되어 있고 그 외에 무승부를 거둔 팀들이 중위권 그리고 개막전 패배를 당한 팀들이 하위권에 올라 있는데 아직 한 경기만 치른 상황이다 보니까 순위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막전에 승리하지 못한 팀이 2라운드도 이기지 못한다면 초기의 흐름과 기세 그리고 사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2라운드 경기만큼은 연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연속 무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분위기들이 팽배한데요. 토트넘 허스퍼는 특히 승격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비겼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간신히 강등 위기에서 벗어났던 에버튼과의 홈 경기를 이기지 못할 경우 이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일정은 8월 24일 토요일 밤 8시 30분 브라이튼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로 시작하고 토트넘은 그 다음에 열리는 11시 경기에 배정되어 있는데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외에 맨시티 대 입스위치, 사우스햄튼 대 노팅엄, 풀럼 대 레스터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라운드 최대 빅매치로 꼽히는 경기는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한 에스턴 빌라와 2위를 차지한 아스널의 8월 25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 맞대결이고요. 황희찬 선수가 소속된 울버햄튼은 8월 25일 일요일 밤 10시에 첼시와 경기합니다. 김지수 선수는 새로운 경쟁자 네덜란드 수비수가 합류하면서 리버풀과의 경기 과연 데뷔전을 치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8월 26일 월요일 0시 30분에 안필드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먼저 옵타 세계적인 통계 매체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에서 공개한 2라운드 경기 전 경기의 승리 확률인데요. 무려 1만 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슈퍼컴퓨터가 현 시점의 객관적 전력을 통계치로 입력해서 내놓은 시뮬레이션 경기 결과에서의 승리 확률입니다. 브라이튼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는 매우 팽팽하게 나왔어요. 브라이튼의 승리 확률이 39.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승리 확률이 36%니까 어느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와 웨스트햄의 경기는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가 44.6%로 우세할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토트넘과 비긴 레스터 시티는 풀럼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풀럼의 홈 경기 승리가 무려 51.5%로 레스터 시티가 토트넘과 비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여전히 강등 후보 중에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기는 지난 시즌 우승팀인 맨체스터 시티와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의 경기인데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 확률이 무려 81.6%이고 무승부 확률도 고작 11.1%, 입스위치의 승리 확률은 7.3%로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이번 2라운드 10경기 중에 한 자릿수 승률이 나온 유일한 사례가 바로 입스위치의 승리죠. 사우스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 강등을 두고 겨룰 것으로 예상되는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팽팽한데요. 홈팀 사우스햄튼의 승리 확률이 39.3%, 원정팀 노팅엄의 확률이 34.4%입니다. 이 경기 역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꼽히고요.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는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홈에서 경기하는 만큼 61.8%의 높은 승리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승부 확률 19.8%, 에버튼의 승리 확률 18.4%로 전체 10경기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승리 확률이 배정된 게 바로 에버턴의 원정승 가능성인데요. 그 이유는 에버튼이 홈에서 치렀던 개막전에서 브라이튼의 0대3의 완패를 당했고 그 과정 속에서 꽤 많은 전력 손실도 있다 보니까 아무리 토트넘이 기대치보다 경기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만큼은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 큰 것입니다. 최대 빅매치라고 말씀드렸던 에스턴 빌라와 아스널의 경기는 홈팀 에스턴 빌라의 승리 확률이 24.7%에 불과하고 원정팀 아스널이 51.1%로 아스널이 훨씬 유리하다, 훨씬 전력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울버햄튼과 첼시의 경기는 홈팀 울버햄튼의 승리 확률이 24%, 원정팀 첼시의 승리 확률이 52.6%로 엔초 마레스카 감독이 첼시 부임 첫 리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는 맨시티의 경우처럼 압도적인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버풀 홈 승리 확률 71.4%, 무승부 16%, 브렌트포드의 승리 확률은 12.6%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역시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승리 확률, 승부 예측 결과가 매우 중요한데요. 스포츠 베팅 업체 4bet의 데이터에 따르면 토트넘의 승리 확률은 59%, 에버튼의 승리 확률이 16%로 역시 토트넘이 절대 우세하다. 그리고 스코어 예측상으로는 3대 0의 압승, 큰 점수차의 승리가 토트넘에게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에버튼이 런던 원정을 오게 되는데 이 머지사이드 지역이 북동부에 있죠. 284km나 꽤 먼 거리를 이동해 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에버튼 선수들이 원정 경기의 피로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공영방송 BBC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레전드 크리스 서튼이 전 경기의 스코어 예측을 본인의 선수 시절의 노련한 경험을 통해서 녹여내서 전하고 있고, 또 동시에 영국을 대표하는 셀러브리티들, 축구 팬으로 유명한 셀러브리티들, 전문성을 나름 갖고 있는 영국의 예능인들과 함께 승부 예측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Make Me a Mixtape라는 영국의 유명한 주간 뮤직쇼의 두 진행자 클라라와 조던의 예측 내용까지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 서튼은 이번 경기 토트넘의 3대1 완승을 전망했는데요. 토트넘이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비겼지만 전반전에 8골이나 앞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패배처럼 느껴졌던 무승부였지만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분명히 경기력의 발전을 끌어내고 있다. 지난 시즌에 이미 큰 발전을 이루었고 레스터시티와의 전반전은 충분히 괜찮았다는 것이죠. 물론 에버튼 역시 브라이튼을 상대로 전반 20분 동안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고 토트넘의 공세를 꺾어내고 역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다. 게다가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과 팽팽한 경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토트넘은 홈 경기, 홈팬들 앞에서 더 클리니컬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기회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마무리를 수행하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관건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기회를 잘 살리면서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말씀드린 영국 음악방송의 진행자 2명 중에 클라라 역시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했고요. 에버튼 팬인 조던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에버튼이 17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이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전망인데, 우선 토트넘이 도미닉 솔랑키를 영입한 건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고 그의 활약과 더불어서 에버튼을 상대로 3대 0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매우 냉정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팬심과 관계없이 정말 본인의 예측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예측 내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국 내의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크게 이길 것이다. 에버튼의 수비 문제가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정밀한 통계 분석으로 유명한 루이스 존스 기자의 승부 예측에서는 유일하게 에버튼의 승리 가능성을 전망했는데요. 에버튼이 2대1로 이길 수 있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 루이스 존스 기자는 단지 이 승부 예측에 대해서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더불어서 배당률 대비 이게 걸만한가, 또 어떤 배당률이 이변의 가능성을 좀 시험해볼 만한 그런 유리함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번 경기 많은 베팅 업체들이 토트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분석 속에 토트넘의 배당률을 매우 낮게 걸어놨어요. 즉 토트넘의 승리에 베팅을 해서 그 결과가 적중해봤자 수익성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수익성이 낮은 것에 비해서 적중할 확률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본다면 본인은 토트넘의 배당률 4대 9에 베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이변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번의 맞대결에서 에버튼이 토트넘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겨줬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특히나 이 배당률은 끔찍하게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무승부나 에버튼의 승리 배당률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높은 배당률에 비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이끌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부진했는지 또 얼마나 위협적이지 못했는지를 봤을 때 놀랐다. 그 기대감에 비해 솔직히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 팀 자체가 수비의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 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지 못한다면 항상 상대팀에게 득점 내지 승점을 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축구 스타일인데, 이러한 성향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은 이번 에버튼전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션 다이치 감독의 에버튼의 게임 플레이에 따르면 토트넘은 2대2나 2대1로 끝났던 지난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오히려 이제 에버튼이 4.4골의 기대 득점값을 만들어냈고 또 13개의 슈팅까지 뿌렸었거든요. 기본 데이터에 따르면 에버튼이 사실 지난 시즌에 다이치 감독 체제로 토트넘을 상대로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면서, 지난 시즌에도 이미 에버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을 상대로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펼쳐 보였다는 것이죠. 스타일적으로 특히 두 팀 모두 어떤 경기에 따라 맞춤 전술을 쓴다기보다는 기존과 동일한 축구 전술로 팀을 구성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번 이 배팅 시장에서 특히 다이치 감독이 토트넘의 명백한 약점인 세트피스를 어떻게 공략할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토트넘의 약점을 잘 공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 에버튼은 최근의 다른 경기들의 흐름이라든지 이전의 다른 팀들과의 사례와 관계없이 상성상으로 에버튼이 충분히 토트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시즌 2월 3일에 있었던 에버튼의 안방에서 열렸던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났었는데, 물론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손흥민 선수가 없는 채로 치른 경기이긴 했지만 이때의 기대 득점이 에버튼이 2.5골, 토트넘이 0.91골로 오히려 이 기대 득점대로라면 에버튼이 3대1로 이길 만한 내용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슈팅 숫자도 14대9로 에버튼이 더 많았는데 유효 슈팅에서 6대5로 정확성, 결정력에서 토트넘이 앞섰을 뿐이고 토트넘이 볼 점유율에 있어서도 56%로 그리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게다가 실시간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에버튼이 경기 대부분의 시간을 주도했고 더 위협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팀의 가장 최근 대결이었고 두 팀의 선수 구성이 그리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 토트넘이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다는 것이죠. 당시 출전한 선수들을 보시면 에버튼은 도미닉 칼버트루인을 맨 앞에 두고 잭 해리슨을 이성 공격수에 뒀고, 잭 해리슨이 실제로 골도 넣긴 했는데 최근 올 시즌에는 잭 해리슨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중앙 미드필드인 두쿠레 선수를 처진 공격수로 앞서 세우면서 4-4-1-1 대형의 변화를 줬어요.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가너 선수가 부상 중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센터백 라인을 구성했던 브랜스웨이트와 타코스키가 모두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점, 또 오른쪽 풀백으로 애슐리 영이라든지 셰이머스 콜먼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점은 에버튼의 수비가 좀 부실하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유리하다, 이게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점뿐 아니라 이런 에버튼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경기를 2대2 무승부로 끌어냈던 것은 에버턴 출신 공격수인 히샬리송이 본인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2골을 기록했던 미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뛰었던 베르너, 메디슨, 존슨, 그리고 호이비에르는 떠났지만 벤탄쿠르,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비카리오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명이 바뀌었을 뿐, 물론 그때 없던 손흥민 선수가 있지만 그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이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보다도 경기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 2월달에 토트넘이 어떻게 실점했는지를 보면은 전반 30분 1대0으로 앞서가다가 첫 번째 동점골을 내줬는데요. 역시 세트피스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에버튼의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수인 타코스키의 헤더 패스를 칼버트루인이 문전 근거리에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꽤 많이 몰려 있었지만 전혀 대응하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히샬리송의 골로 앞서가던 2대1 후반 추가 시간, 토트넘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던 상황도 에버튼의 프리킥 공격이 로메로 선수의 헤더 커트가 잘못 골문 뒤로 흐르게 되면서 에버튼의 수비수 브랜스웨이트가 공격에 가담한 상태에서 헤드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은 겁니다. 결국 두 골 모두 세트피스로 내줬고, 에버튼이 특히 세트피스 공격에 강한 팀이라는 점에 있어서 아무리 주도하고 공격을 잘 풀어가도 많은 골, 3골, 4골까지를 넣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이길 수 있을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물론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라운드에 토트넘뿐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이변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브라이튼과 맨유의 경기도 맨유가 브라이튼에 3대1로 패배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31살에 불과한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감독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잘 이끌어내고 있고, 또 데체르비 감독 체제에서의 장점들을 이어받으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사용해서 수비를 잘 해내고 있고,
또 에버튼을 상대로 3대0을 이길 때도 에버튼이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그것 역시 오프사이드로 막아냈던 부분들이 맨유의 공격 성향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토트넘의 패배, 맨유의 패배를 예상한 것입니다. 크리스 서튼 역시 이번 라운드 이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첼시와 울버햄튼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거라고 예상했고, 이에 대해서 음악쇼 진행자인 조던 역시 2대2 무승부로 예상하며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 첫 승점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 외에 다른 매체들의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승부 예측은 대부분 토트넘의 대량 득점 내지 무실점 승리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지역 시민 스탠다드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토트넘의 경기력은 레스터시티와 비겼지만 그 경기에서 이기기에 충분했다. 에버튼과의 경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솔랑키는 이번에 토트넘 선수로서 첫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도 득점 빼고 다 잘했다. 그때 놓쳤던 득점 기회를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솔랑키의 데뷔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 개막전에서 브라이튼의 강렬함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브라이튼의 스타일이 토트넘과 유사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이 에버튼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제러드 브랜스웨이트 선수가 부상 복귀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셰이머스 콜먼과 제임스 가너는 확실하게 뛸 수 없는 상황. 게다가 애슐리 영이 브라이튼전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 확실하게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오히려 개막전보다도 이 에버튼의 경기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전력이 더 약해질 수 있다. 심지어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출전했던 타코스키 선수의 출전도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에버튼의 수비가 더욱더 헐거워지니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보다는 좀 더 쉽게 득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이죠. 인터넷 매체 스포츠키다 같은 경우도 토트넘이 3대0의 압승을 거둘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꽤 오랜 시간 매우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였다면서 이번 경기만큼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골문 앞에서 더 집중력만 보일 수 있다면, 특히 에버튼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많은 득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에버튼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고, 또 이번 경기는 특히나 지금 에스턴 빌라로 이적한 전투적인 미드필더 아마두 오나나가 그리워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홈팬들 앞에서 편안한 첫 승리가 필요한 토트넘에게는 좋은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토트넘이 2.5골 이상, 3득점 이상의 대량 득점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그래서 이길 수가 있고 도미닉 솔랑키가 득점자가 될 것이다라는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스포츠몰 역시 토트넘의 3대0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토트넘이 레스터와의 경기에서 전반전까지만 해도 골문 앞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 토요일에는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이후 보완한 부분은 결정력일 것이다. 에버튼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내내 훈련 세션에서 결정력 강화 훈련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공개된 훈련 모습도 골문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슈팅하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번 경기만큼은 기회를 살리는 플레이를 할 거다라고 봤고요. 에버튼은 수비진의 부상 위기와 더불어서 주전 미드필더 옵션까지도 뚜렷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즌 출발이 끔찍한 상황이고 토트넘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기 에버튼의 예상 라인업 스포츠몰 같은 경우에는 칼버트 루인이 최전방에 있고 해리슨이 오른쪽, 맥닐이 왼쪽, 두쿠레가 처진 공격수, 이로그 부남이 게이와 함께 투미들로 나서고요. 홀게이트가 오른쪽 풀백, 미콜렌코가 왼쪽 풀백, 오브라이언과 킨의 센터백 조합 역시 굉장히 좀 허술하고 많이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라면 대량 실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벤탄쿠르 선수가 머리 부상 이후 이번 경기는 확실하게 결정할 거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승가스 흡입 논란으로 개막전 명단에서 제외됐던 비수마가 미드필드 라인에 돌아와서 사르 메디슨과 함께 출전할 텐데 영국 언론들은 지금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 레스터와의 경기에 부진했던 존슨 대신 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선수의 출전을 좀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선발 명단은 솔랑키 최전방, 손흥민 선수 왼쪽, 그리고 이적생 오도베르가 경험과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깜짝 놀랄만한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히샬리송이 교체로 나올 수 있다. 정말 과감한 선택이라면 아예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오는 충격적인 선발 라인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매디슨 선수의 출전은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쓰기가 좀 어려운 체력 상태다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후반 도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사르 선수가 특히 지난 경기에 매우 부진하다 보니까 사르 선수의 자리는 지난 경기에 교체로 들어와서 꽤 좋은 모습을 보인 베리발이 뛰거나 혹은 포로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뛸 때 오른쪽 풀백 역할을 커버해줄 수 있는 아치 그레이가 그 자리에서 뛰거나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이 후반전에는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만약에 후반전도 된다면, 골이 필요한 상황이 후반전에도 지속이 된다면 이 선수 중 한 명을 빼고 존슨이 들어가면서 공격 숫자를 굉장히 많이 두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올 시즌 첫 공식 홈 경기에서만큼은 토트넘이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최대한 많은 골을 넣기 위해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압승까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이 많은 골을 넣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점을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인데 그 실점을 막아낸다면 2대0, 3대0의 승리도 가능하다. 근데 무실점이 어렵다 보니까 4대1 내지 4대2 이 정도의 스코어가 토트넘이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고, 최악의 경우라면 저는 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 에버튼의 수비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2대2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3대3까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에버튼 수비 라인의 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타코우스키까지도 뛰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토트넘의 승리 배당률이 더 낮아지고 있어요. 즉 토트넘 승리에 더 많은 베팅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7개의 베팅 업체의 평균 배당률에서 토트넘 승리가 1.42배, 무승부 4.96배, 에버튼 승리가 7.09배로 7배까지 도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려들 속에서도 스카이 스포츠의 충격적인 토트넘 패배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득점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과연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만큼은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면서 공격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 이후 결과와 분석, 현지 반응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